지난주부터 슬슬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거래 정지되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하지 말아야 될 종목, 그리고 버려야 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Nice stock. 안녕하세요. 나이스스탁 주식의 정석 위정석 전문가입니다. 지난주부터 슬슬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거래 정지되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KD건설이나 크로바이텍 이런 동전주, 적자 기업들, 이런 잡주 같은 애들은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최근에까지 증권사에서도 매수 리포트가 나왔던 케어젠이라든지 케어젠은 오늘 한번 저희가 다뤄볼 겁니다. 이런 종목들, 그리고 라이트론 이런 종목들까지도 이제 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가 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방송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또 오늘 한 종목이 의견 거절 종목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지난달에 좀 시세를 줬던 종목이죠. 캔서로 이 종목이 의견 거절이 또 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할 테마나 종목 이런 것들보다도 매수하지 말아야 될 종목,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보유 중이라고 하신다면 버려야 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한테 알림이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영상 아래 이제 보이는 링크 통해서 여러분 성함이랑 연락처 같이 남겨주시면은 또 체험 종목들 같이 매매해보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방송에서도 한번 제가 상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은 이제 굉장히 잔인한 상패 시즌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때도 거의 이제 상패 시즌이다. 4월에는 좀 상패 관련해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거 제가 굉장히 초반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 방송을 좀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초반부터 좀 들으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미리 대응을 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셔서 제가 이게 꾸준히 봐야 될 종목군들이라든지 테마라든지 이런 상패 시즌 같은 이벤트들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계좌를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제 투자 관련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소에서 이제 제시한 요건들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그래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코스닥 종목들이 4년 연속 적자를 했을 때 일단은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연속 적자가 되면 상패 심사로 넘어간다. 요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본 잠식 케이스 또 말씀드렸죠. 용어도 어려운, 쉽게 말해서 이제 자본 잠식 케이스 이런 거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두 가지가 사실 제일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좀 적자폭이 좀 커지는 종목들, 갑자기 실적이 크게 문제가 발생한 그런 종목들, 그리고 3년 이상 영업 적자가 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를 좀 반드시 해주시고요. 자, 근데 이 케어젠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제일 쉽게 보시는 게 기업 분석을 보시면 여기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이제 당기순이익 정도 많이 보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부채 비율, 유보율 좀 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고요. 요거는 요 정도 보시고요. 그래서 이 정도 보면은 매출 보세요. 꾸준히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거의 100억 가까이. 앞자리 숫자가 계속 2, 3, 4, 5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매출도 증가하고요.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거의 50억 정도씩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거 보시면은 5%도 안 돼요. 사실상 무차익 경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보율도 보시면은 이제 17년도까지 해서 거의 이제 5,000%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 이제 분기를 보면은 5,000%를 넘었죠. 이 정도 유보율 갖고 있는 회사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55%대를 꾸준히 분기별로 보면은 또 60%를 이렇게 넘기도 했네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나 재무가 굉장히 좀 탄탄한 회사다. 요 정도만 딱 보시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하고 좋죠. 자, 근데 이런 종목이, 이렇게 아름다운 종목이 갑자기 이런 조회 공시가 뜹니다. 조회 공시가 이제 3월 14일 저녁에 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케어젠 사측에서 이제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 공시를 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저는 요게 좀 쎄했어요. 요 내용을 봤을 때 외부 조사 전문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게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기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문제가 많다, 이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쎄한 느낌이 들었고요. 이 공시가 이제 15일 11시 정도에 나온 공시예요. 그리고 이날 저녁에 6시가 넘어서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거기서 의견 거절이 딱 나오면서 바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 공시를 보면은 이제 첫 문단이 이래요. 당사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해외 매출 및 해외 원가의 정확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케어젠이 이전부터 보시면, 자, 이게 제가 이제 공시만 나오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전부터 보시면 이런 이제 단일 판매 공급계약 체결이 꾸준히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작년도 이제 11월 9일 날 나온 공급계약 체결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최근 매출액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118%가 넘는 계약금을 이제 한 방에 그냥 전년도 매출액을 뛰어넘은 그런 매출 계약을 그냥 다 한 방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까지 나오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 거래를 하고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해외 매출 과연 정말 정확한 거냐, 이거를 지금 외부 감사인이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자, 겉보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우량해 보이는 이제 케어젠 재무제표의 좀 다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보시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뭐 단기 수익이익률, 뭐 부채비율, 뭐 요 정도를 많이 보시는데, 저는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든지 밑에 있는 이 현금 흐름 관련된 거를 꼭 한 번씩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은 기업 이제 분석 YGFN이라든지 뭐 FN 가이드 보시면은 이런 페이지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현금 흐름표라는 데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 여기를 꼭 한 번씩 확인을 해보세요. 아무리 뭐 적자 기업 같으면은 뭐 당연히 현금 뭐 적자가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이렇게 흑자가 나는,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런 종목들이라도 현금 흐름표를 한 번씩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그 매출이 진짜 매출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오늘은 요것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기업의 매출이 실제 기업의 통장에 돈으로 들어왔냐, 이거를 나타내는 항목이에요. 실제로 돈이 들어왔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 우리 같은 뭐 개인이야 가서 뭐 현금 주고 마트 가서 뭐 물건 사기도 하고 뭐 카드로 그냥 끌기도 하고 뭐 그러죠. 매출이 나오면 그게 바로 이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로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이제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현금이 매출이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일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공급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보시면 이제 매출액이 이게 나오잖아요. 계약금이 사실상 이제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 인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계약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면서 중도금을, 계약금도 물론 이제 10% 보통 이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최종 잔금 납부하고 이러면서 바로바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 계약을 이행해 나가면서 현금 흐름이 통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개념은 뭐 이 정도로 이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케어젠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은 15년도, 16년도를 보시면은 15년도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적자가 났어요. 이제 982억이 마이너스가 나고, 16년도 같은 경우는 159억이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17년도 같은 경우는 476억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해서 매출액을 보시면은 이걸 다 하면 13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매출로 해서 현금이 이 기업에 들어온 거는 너무 적죠. 오히려 지금 적자폭이 더 큽니다. 982억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뭔가 이상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좀 추가로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 게, 투자 지표를 들어가 보시면요, 다양한 비율들이 나옵니다. 투자에 관련된 다양한 이제 비율들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다른 것도 뭐 이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또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요거를 케어젠에서 좀 특수한 부분이 요 부분이니까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 뭔가 매출을 발생을 시키면은 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일단 매출금을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돈들이 이제 중간중간 계속해서 이제 들어온다고 했죠. 그걸 이제 매출 채권을 이제 회수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는 거는 이렇게 계약을 통해 발생시킨 매출액을 1년 단위로 끊어서 이제 봤을 때 실제 현금으로 돈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되냐, 요거를 나타내는 지표가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는 지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회전율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어떤 계약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채권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채권이 바로바로 현금화가 돼서 기업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아무리 뭐 내가 매출을 많이 발생을 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뭐 실적이 증가를 했어. 근데 그게 실제로 통장에 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는 그 기업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니까 통장은 계속 비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 바로바로 회전이 돼서 현금이 바로바로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건 높을수록 좋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꾸준히 8에서 9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매출을 계약을 했을 때 그게 뭐 8번 이상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 해당 계약마다 들어오는 게 이제 8번 이상 이제 회전이 되는 거죠. 일단은 요 케어젠 같은 경우 보시면은 13년도, 14년대는 5점대를 이제 유지를 해주고 15년대에는 4점대, 16년도에는 뭐 아예 자료가 없어요. 이거는 좀 더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없는지는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요게 이제 17년도에 와서 2점대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18년도에 오게 되면은 여기는 자, 분기를 보게 되면 1도 안 되죠? 지금 18년도 3월, 9월 이렇게 나오는데 0.3, 0.4, 0.5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매출 계약을 했을 때 현금으로 다 들어오는 데까지는 좀 2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0.5라고 했을 때는 2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수상합니다. 바로바로 아무리 이제 기업의 현금 흐름이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채권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1, 2년씩 간다는 거는 솔직히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케어젠의 뭔가 수상한 부실 위험을 경고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힌트를 잡으실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도 사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케어젠처럼 뭐 흑자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매출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난다거나 아니면 매출액에 비해서 너무 적게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이런 매출채권 회전율이 너무 낮다거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영업이 뭐 실적은 꾸준하게 잘 나오는데 흑자도산을 하게 되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흑자 영업이익 뭐 실적 꾸준하게 잘 나오는 그런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이거 사실 두 가지 항목만 일단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매출채권 회전율 딱 이 두 가지 항목만 체크를 해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3, 40개씩 갖고 계시다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10종목 내로 보유를 하고 계시니까 저녁에 시간 나실 때 요 흑자인 종목들 한번 이렇게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보고서 제출된 기업은 그래도 일단은 이번 연도는 패스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되지 않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유 종목 중에 이제 흑자 기업이더라도 살펴보시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이제 계좌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하시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아래 영상 아래 보이는 요 링크 통해서 여러분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천 종목 보내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 관리 한번 종목 관련해서 이제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서비스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아직 안 되신 분들 제가 팁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계좌 관리하시고 또 수익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뭐 댓글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한 번씩 언급 드리고 할 수가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